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하여튼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오늘 배울 내용이 고등수학 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이 내용이 고등학교 배우는 모든 책에서 중간중간 한 번씩 써먹어 이거를. 너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까먹잖아. 잘 까먹는 부분이긴 한데 까먹게 되면 고2, 고3 때 새로운 책을 배울 때 백날 공부를 하더라도 문제 마무리를 못 해버려. 이를테면 니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다 를 만족할 때 뭐 가는 거 있잖아. 여기서 A가 음수고 B가 음수의 조건을 챙기지 못하면 문제 풀 수 없잖아 뒤에. 그런 것처럼 문제 안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된 조건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야. 오늘 수업은 꼭 알아들어라. 그래서 매 학년 수업할 때 특히 고2, 고3 할 때 이거 나오면 짜증나. 백날 가르쳐놨는데 이거 까먹어서 못 푸니까 내 입장에서 속 터지지 이게. 보자.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합시다. 는 0. 2차니까 a는 0은 아니야. 부호는 몰라. 네, 그러면 그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요놈의 두 근에 대해서 두 근이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근이 1번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2번 두 근 모두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음수다. 두 근 모두 음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수 음수가 아니면 뭐겠어? 부호가 반대겠죠. 네.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뭐 이 말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갖는다랑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두 근에 대해서라고 합시다. 근데 이 두 근이 같지 않다란 말 없어. 서로 다른 안 붙은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3, 4 이런 느낌으로. 앞에 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을 그런 조건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이게 알파가 양수고 베타 양수란 말이겠지. 알파가 양수고 그리고 베타도 양수다. 합이 양수를 합이란다. 둘 다 양수라는 말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네 x랑 y를 곱해가지고 양수란 말이 이 둘의 부호이겠지. 부호. 곱이 양수가 되면 이 안에 이 알파 베타랄까? 자, 알파랑 베타의 곱이 양수란 말은 알파나 베타 중에 0이 있을 수 있겠냐 없겠냐. 0은 있을 수 없는 거야. 0이 있어버리면 0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알파가 양수이면 그때 베타는 양수입니다. 또는 알파가 음수이면 그때 베타도 음수겠지. 그러니까 곱이 양수란 말은 플러스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란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중에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둘 다 양수란 말을 하기 위해서 곱이 양수란 말만 했으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봐봐. 둘 다 양수라는 말을 했을 때 둘 다 양수라는 말을 곱이 양수란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왜? 곱이 양수인 것 중에서는 이것도 있는데. 그치?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곱해가지고 음수라는 조건은 알파가 양수면 베타가 음수일 것이고, 또는 알파가 음수면은 베타가 양수겠지? 이게 뿔마 또는 마뿔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뿔뿔 또는 마마겠고. 알겠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말을 표현하려면 일단 둘 다 양수인 거는 곱이 양수가 되어야 돼. 곱하기 양수가 돼야 돼. 그죠? 곱이 양수. 근데 곱이 양수가 된 거 안에는 뿔뿔도 있지만 마마도 있잖아. 따라서 그 풀풀과 마마를 구분하기 위해서 곱이 양수인 것 중에서 합의 부호가 양수가 돼버리면은 둘 다 양수란 말이야. 봐봐. 곱이 양수인 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양수잖아. 이런 상황이라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음수잖아. 그래서 둘 다 양수란 말은 곱이 양수인 것 중에서
합도 양수가 되면은 둘 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 곱이 양수인 것 중에서 합이 양수면 둘 다 양수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놈의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얼마죠? 2 양수지?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얼마야? 5 양수죠? 5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네? 그러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듯하잖아 이게.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 같잖아.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봐. 해를 구하면은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근해 공식으로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4 그럼 2i죠 2i 루트 마사니까 그래서 1 뿔마에 2i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근이 한 근은 1 플러스 2i고 한 근은 1 마이너스 2i라는 허근 두 개 나온 거거든. 허근. 이 둘 더해봐. 더하게 되면 합은 더하면 i가 날아가니까 2 나오잖아. 곱은 곱해봐. 합차게 되면 1 더하기 4 나와. 1 더하기 4. 양수죠. 5. 그러니까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란 말만 가지고도 부족한 거야. 둘 다 양수란 말에 비해서. 왜냐면 허근으로서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지만 얘는 허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 말 앞에 여기다 앞에다가 두 실근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알겠죠? 저기 주제는 실근 써있지만 중간 안 써있잖아. 여기 박스 안에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랬잖아. 거기 두 실근이라는 말을 넣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실근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합도 양수, 곱도 양수인 거야. 나중에 니네 판별식을 안 따지는 애들 많단 말이야. 여기 앞에 제일 중요한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이 앞에 서로 다른 없잖아. 그러면 등호 넣어야죠. 중근도 포함하는 거니까. 이를테면 두 근이 2 나와도 양수라고 해요 또.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으로 해주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연립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근의 합과 곱은 양수가 됐지만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두 근 양수란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허수는 부호를 논하지 않잖아. 같은 방법으로 두 근이 음수라는 말은 이 앞에 두 실근이라는 말 역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실근이 돼야 되니까 얘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고 곱은 부호가 뭐야 곱은 두 근이 모두 음수 예?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곱은 양수겠지. 곱이 양수의 것 중에서 합이 음수가 되는 경우야 이거는. 알겠죠? 판별식 넣는 거 조심하라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란 말은 알파가 양수고 그리고 베타가 음수인 경우나 또는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가 되는 그런 경우죠. 뿔맛 또는 맞뿔 두 가지 말하는 거야. 그럴 때 두 실근이 있긴 하죠. 실근이.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셔서 볼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합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가지고 위에처럼 하려고 하는데 곱의 부호는 뭐야?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음수지에는 당연히 합의 부호는 뭘까? 0보다 어떨까? 양수와 음수 더하면 부호가 뭐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잖아. 마이너스 2랑 4를 더하면은 양수지만 마이너스 4랑 2를 더한 거는 음수잖아. 따라서 음수 양수를 더한 거의 부호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떻다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안 따져. 그래서 곱과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중에서 한 개만 따지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익히는 거야 지금부터. 해본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는 조건은 근과 계수에 관계사는 겁니다. 근과계수 관계. 여기도 한 번만 쓸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라는 부등식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근과계수 관계.
요게 0보다 크다는 조건과 곱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조건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약식으로 쓰기만 한 거고. 따라서 곱이 음수란 말에는 A분의 C가 음수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말은 A와 C의 부가 반대라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마분의 부를 끌고 대하니까. 그래서 이 말은 A와 C의 곱의 부가 음수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얘랑 얘랑. 어차피 0은 안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면 판별식 따져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그게 0 이상인 애를 따져야 돼. 원래는. 근데 b제곱까지가 0 이상이죠? 원래. 실수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까지는 부호가 뭘까? ac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큽니다. 확실하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ac가 음수가 되는 순간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결정돼 버려. 어떻게? b제곱과 더하기에 마이너스 4ac 딱 이 느낌이야. b제곱이 0 이상이고 마이너스 4ac가 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0 이상의 수에다가 이걸 한 덩어리로 놓는다고. 0 이상의 수에다가 0보다 큰 수를 더했다고 두 개를. 0 이상의 수에다가 0보다 큰 수를 더하면은 0보다 큽니다. 얘가 0이 안 나오니까. 0 이상에다가 0보다 큰 거 더하면 음수도 안 나오고 0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AC가 음수가 되는 순간 여기다 얘가 확실한 얘가 0 이상이고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단 말이야. 혹은 마이너스 음수를 하는 거니까 그걸 플러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서 AC의 곱이 음수가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C의 이 부호는 확실한 양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해돼? 그러니까 이 판별식의 부호가 곱이 음수가 되고 두근의 곱이 음수가 돼가지고 A 분의 C가 음수가 되고 AC가 음수가 되면 판별식의 부호가 자동으로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해버려 이게. 네? 이게 자동 성립이야. 자동으로 성립해. 언제? 이게 성립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따질 것도 없이 성립을 해버려 이게.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셋 중에서 부호가 반대면 합은 애초에 따질 필요가 없었겠고 곱의 부호가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만큼은 판별식이 자동 성립한다. 결론은 얘만 따진답니다. 얘만 따져도 된다야. 얘를 따진다고 틀린 게 아니야. 얘를 찾고 얘를 찾아가지고 동시만족하는 걸 찾아본들 어차피 항상 얘가 나와. 요거의 결론이.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는 건 헛수고인 거야. 헛수고. 알겠어?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만큼은 곱이 음수다 한 개만 풀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쉬운 거야. 오늘만큼은. 시간 지나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곱합 따지고 있어 막. 합의 부호가 뭐였지? 양수인가 음수인가 뭐 고민한다고. 자, 박스 안에 그 박스 맨 밑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라고 써있죠? 여기다 잠깐 필기해봐야 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은 그 밑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 A분의 C가 음수란 소리였고 그러면 자동으로 AC의 곱이 음수란 소리야.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가 0보다 확실히 커버린다고. 이게 성립을 해버려. 그래서 판별식을 안 따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차피 성립하는 거를 왜 따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내용이야. 기본 내용이고 좀 뒤로 넘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겠다. 잠깐만. 자,
좀 심화 내용 들어간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절대값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거꾸로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혹은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과 같다. 이 세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새로 쓴 내용은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부호가 둘 다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부호가 반대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양의 근 하나와 음의 근 하나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있겠지. 양의 근 하나와 음의 근 하나면 이 얘기잖아. 부호 반대.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이 3번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심화 내용과 또 활용 문제, 심화. 그거에 한 예인 거야, 한 예.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완전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고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 것 중에서 뭔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의 근, 음의 근의 알파인지 베타인지가 일단 잠깐 써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양의 근, 음의 근 얘기하면은 0을 하나 잠깐 끼고 0보다 큰 근이 하나 있고 작은 근이 하나 있는 거잖아. 편의상 내가 큰 근을 양의 근을 알파라고 두고 이걸 베타라고 할게. 얘가 양의 근, 음의 근 이렇게 두자고 설정을. 그러면 양의 근의 절대값은 알파의 절대값이죠? 공간이 적네. 그래서 이렇게 알파 절대값. 음의 근의 절대값은 베타의 절대값이죠? 근데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알파의 절대값은 알파 양수다 보니까 그냥 알파야. 그냥 알파. 얘는 그냥 음의 근이 베타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거 될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 보죠. 넘어가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양수란 말로 끝납니다. 이게. 생각해봐라.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려면 그런 걸 만족하는 두 근을 한번 생각해봐. 양의 근을 내가 5라고 잡았어. 5라고. 그 음의 근은 하나 예를 들어봐. 어떤 수가 되면 이걸 만족할까? 아무거나 예를 들어봐. 이걸 만족하려면 우진이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음의 근 하나를 적당히 예를 들어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4 같은 거죠. 절대값 취하면 4고 절대값 취하면 5인데 얘가 크잖아. 얘가 작고. 근데 양의 근을 줬어야지. 잠깐만. 책에서도 중이 아니고 이런 관계죠. 이쪽이 크니까 절대값 취하면 그런 수를 수직선에 찍으면은 얘가 0이 있고 양의 근 여기 5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칭성 있게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5를 찍었다고 쳐봐.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려면 요놈의 절대값이 크려면 음의 근은 0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와야 될까? 이 밖에 와야 될까? 양의 근의 절대값이 크려면 요 사이에 와야 되겠지? 그잖아. 그러니까 요런 데 있는 거하고 얘를 더한 거잖아. 여가 0인데. 그럼 요런 거랑 얘를 더한 거는 합의 부호를 준 거야. 합의 부호를. 값이 뭔가 양수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두 개가 굳이만 하면.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이 양수인 거야. 그래서 기억할 거는 양의 근의 절대값과 음의 근의 절대값의 관계를 준 거는 이거는 알파와 베타를 더한 합의 포인트를 추가시켜 준 거야. 부호. 추가적으로. 아까 여기서는 부호가 반대에 가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대로 끝났잖아. 이걸로 끝났는데
이제 양의근의 절대값이 음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은 이게 추가된 거라고 이제. 그래서 막상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는 원래 따라가는 거야.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런 것 중에서 합의 부호가 양수인 거를 풀란 소리야. 이 두 개 연립하라는 소리야. 이 이형은. 알겠죠? 또 밑에 양의근의 절대값이 음의근의 절대값보다 값보다 작다. 그러면 양의근이 내가 알파로 넣었죠? 알파 절대값하고 베타 절대값 관계가 이쪽이 얘보다 작다. 그러면 양의근이니까 그냥 알파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로 풀릴 건데 이런 내용이야. 넘어가니까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란 소리야. 그런데 알파랑 베타랑 곱이 음수인 것 중에 하고 있단 말이야.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 것 중에서니까 이거 연립하면 된다고. 그치? 예를 들어 봐. 양의근의 절대값이면은 4 같은 수를 예를 들어 4. 음의근의 절대값보다 이쪽은 더 작아야 돼. 그 음의근은 마이너스 6 이런 거잖아. 그래야 절대값 취했을 때 이쪽이 작죠. 절대값 취하면. 이해돼? 음의근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음수 쪽으로 조금 치우친 거야. 그래서 합이 음수인 겁니다.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이거를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거 쓰고 절대값 풀어서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는 풀이를 쓰면 제일 좋죠. 근데 너네가 그걸 잘 못해. 이 설정 자체를 못해. 니네가 잘 설정 자체를. 너 왜 이제 와? 아, 죄송합니다. 난 이유를 물었잖아. 왜냐고. 어? 집에 있던 거야? 네. 야, 도대체도 적당히 해야지. 뭐냐, 40분을. 그 다음에 양의근의 절대값이 음의근의 절대값과 같다. 이거는 양의근을 알파로 넣었잖아요. 베타로 넣었잖아요. 이 같다 이거잖아.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얘기고 넘어가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긴 겁니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는 건 따라갔죠. 이렇게. 그렇지 당연히 양의근과 음의근의 절대값 같으면은 4와 마이너스 4 같은 그런 관계잖아. 6하고 마이너스 6 같은 관계. 또 당연히 더하면 뭐 나와요? 더하면 0이 나오죠. 합이 0인 수인 거야 결과적으로. 알겠죠? 그런 내용들이 밑에 개념을 227쪽에 맨 밑에 좀 써 있습니다. 자, 227쪽에 맨 밑에 참고 봐봐. 참고의 첫 줄이 부호가 다른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써 있죠? 그죠? 거기 옆에다가 쓴다. 부호가 다른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하나 빼고 이거는 절대값에 관한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부호가 추가되는 거야. 부호 조건 추가. 부호 조건이 추가. 이 부호가 뭔지는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란 조건은 기본 조건이야. 부호가 반대니까. 이게 기본 조건이고 거기다가 얘가 뭐 하나 추가된 거라고 이 부호가. 알아들었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와. 왜? 절대값 들어가 벌벌 떠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수 있는 K의 범위가 뭐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수 있는 K 범위가 뭐냐, 서로 다른 부호가 되는 K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게 두 근의 부호 얘기야.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이거는 알파가 양수, 베타가 양수 얘기잖아. 그러면 세 가지를 따지죠. 판별식, 두 근의 합의 부호, 두 근의 곱의 부담이잖아.
판별식부터 정리할게. 4분의 d는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괄호 k 플러스 3 정리하면 k 제곱에 2k 빼기 k 플러스 k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그놈 가지고 뭐 크다 작다 할 거 아니야. 인수분해까지 합니다. k 플러스 2k 말이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을 따져봤더니 정리하면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보다 어떠하다? 여기 두 있죠. 두근. 2차 방정식에서만큼은 그냥 두근 쓰게 되면 이거는 중근 포함하는 말이야. 중근 포함하는 말. 서로 다르게 붙을 때만 진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등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면은 2차 부동식이니까 두 근인 는영의 두 근인 마이너스 2와 1에 대해서 바깥쪽 법일 거니까 k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거나 또는 k가 크거나 같다 1로 나오겠죠.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배의 k 플러스 1까지입니다. 요 놈이 0보다 커야겠지. 모두 양수니까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풀어주면은 k가 크다 마이너스 1이겠네. 마지막 세 번째 두근의 곱 알파 곱하 베타는 여기서 그대로 a분의 c니까 k 플러스 3이야.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k는 크다 마이너스 1이고 요 세 개를 연립을 한 결과가 1번 문제의 답이죠. 마삼인데 마삼. 그러면 얘랑 연립하게 되면 부도반 똑같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삼보다 크다. 연립하게 되면 여기 나오겠지? 여기 지워지게 나오지? 다시 이렇게 연립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2의 왼쪽은 안 겹쳐. 얘랑은 안 겹쳐.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방금 똑같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커 같으면 요게 답이겠네. 요게. 알겠죠? 그런 문제였다. 하나를 풀고나면 그 뒤로 세트 문제다 보니까 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인 거니까 두 실근이 모두 음수다로 이해할 거니까 먼저 판별식은 0 이상이고 합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는 마마 더하면 음수죠. 그리고 곱은 마마 곱하면 양수잖아. 이렇게 따진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는 이걸 그대로 가져올 거잖아. 이걸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k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또는 k가 1 이상이다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이 음수다. 합이 음수다는 여기서 이것만 바뀐 거야. 부도 반만 바뀐 거야. 반응만. 그러니까 k가 작다 말입니다. 곱이 양수다라면 똑같습니다. 얘랑. 그러니까 그대로 k가 크다 마삼이 될 거죠. 요거 연립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아래 둘을 먼저 연립하게 되면 이거 말보다 작다. 연립하게 되면 마삼의 오른쪽이면서 마일의 왼쪽이잖아. 그치? 마삼보다 크다. 마일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두 개 연립하게 돼요. 얘를 또 연립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왼쪽. 마이너스 2쯤 있겠다. 왼쪽 겹쳤죠? 1의 오른쪽. 1은 이 넘어가 있잖아. 1이. 그럼 이건 안 겹치잖아. 여기만 겹쳤네. 답은 이 사이니까 마삼보다 크면서 k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라고 써야겠죠. 답은. 뭐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 저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식들을. 마지막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알파랑 베타란 두 근이 부호가 관대다. 두 근의 부호가 관대다. 뭐뭐 따졌죠? 소동석 이거 뭐 따져야 돼? 판별식은 식은 중 판별식은 뭐 쳤다고? 0보다
그리고 또 합은 합은 없죠. 없다가 아니고 뭐 따질 필요 없죠. 네, 네. 곱은 곱은 0이 더 크다. 0보다 크다? 아니,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뿔마 맞뿔 0이 더 0이 더 크다. 그래 0이 더 크다. 크다. 알파 베타 곧 음수다. 네. 따지겠죠? 가본다. 어떻게 나오나? 판별식을 써가지고 열심히 쓴 거야.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까지 습니다 0 이상 풀려고 그랬지 방금. 풀었더니 k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또는 k가 1 이상 나왔습니다. 자, 기억. 그 다음에 곱이 음수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k 풀 3이야. 근데 얘가 음수다를 풀래. 부호가 반대니까. 풀었더니 k가 작다 마사면 얘가 니은이야. 연립해야겠지? 해본다. 자, 마산보다 작다. 요게 니은이야. 니은. 기억해본다. 마이너스 2의 왼쪽.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 왼쪽. 1의 오른쪽. 요게 지금 기억이라고. 연립해서 나오는 놈 여기 나오죠? 아까 내가 그래도 그랬잖아. 이게 곱이 음수인 거를 풀 때 얘만 따지면 되는 건데 이게 자동 성립이니까 이걸 따져보면 예? 요 기억이 지금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 이게 니은이고 얘가 답인데 굳이 내가 기억을 찾아놓고 연립을 해봐도 얘가 답이 나온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시간 낭비라고 그러잖아. 아까 한다고 틀렸다가 아니고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쓸데없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 했다고. 응? 곱이 제일 쉬운 건데 얘한테는 안 쉬운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부한 사람은 이것만 따지고 끝날 건데 이 한 줄로 끝나는 건데 이걸 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죠? 익혀두시고 뭐 지금부터는 식만 세운다. 식을 푸는 것들은 2차 부동식 풀이에서 다 연습이 된 거니까. 게다가 이쪽은 특수한 해도 아니야. 크다 작다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여기는 서로 다른 붙었다. 그냥 두 근이 아니야. 그죠? 기본 틀은 두 근이 음수긴 한데 서로 다른이야. 그 판별식은 0보다 크답니다. 서로 다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마니까 음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겠죠? 풀어주란 얘기고 2차 계수에 뭔가 붙었죠 지금. 근데 이거 m제곱 더하기 1은 이거 1 이상 1 이상. 어차피 2차는 맞습니다. 이거 0은 안 나올 거니까. 따라서 숨은 낚시는 없습니다. 연립하면 돼.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서로 다른. 아니 이런 거 빠뜨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냐고? 한 개인 양수의 근과 한 개인 음수의 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우진아? 부호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두근의 곱만 가지고 한다. 두근의 곱이 a분의 얘라고 얘 인수분해 a만 a만 3 요까지인데 여기 음수랑 끝난다고. 요거만. 그러니까 1보다 크면서 a가 작다 3으로 끝날 거니까 이게 답인데 정수라고 했어 a가. 그러니까 a는 정수로는 2밖에 없죠 이 안에는. 이런 문제라고. 10초짜리라고 10초짜리. 다음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첫 번째 두근 부호는 다르고 여기까지가 알파 베타 곱이 음수대로 끝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두근의 절대값이 같대. 아까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이런 말이 오게 되면 이 얘기 나오면은 어떤 조건 추가하고 정원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의 힌트가 추가되어 있는 건데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합이 0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양의 근의 절대값이 있는 양의 근의 절대값이 있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있는 거야. 음의 근의 절대값. 이쪽 큰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다는 얘기냐. 또 음의 근의 절대값과 양의 근의 절대값에 대해서 이쪽 큰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다는 얘기니까 은지 위에 게 어떤 상황이야? 합이 에? 0보다 이쪽 큰 거야. 예를 들어서 양의 근에 5를 넣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마상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절대값이야 몇 편이라 3이랑 오니까 그런 수를 더해봐 양수죠. 이렇게 하면 훨씬 쉽다고. 합의 힌트를 추가시켰다. 같은 거는 고민할 게 없어. 그냥 합이 0이야. 그래서 얘랑 알파 플러스 베타 0이다를 동시만족하는 거를 찾으라는 소리야. 판별식 따져 안 따져? 판별식 안 따진다고. 두분의 부호가 반대인 순간 판별식 자동 성립이라고. 따진다고 틀렸다가 아니야. 서술형에다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썼어. 그럼 감점을 할까 안 할까? 이걸 합니다. 이렇게 쓰면 감점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 감점 안 합니다. 왜일까? 두근의 부호가 반대면 절대 중근은 안 나와. 양수랑 음수가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내재된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성립을 해. 그러니까 이걸 쓴다고 감점을 안 하는데 아이 새끼 공부 좀 더 하지. 이렇게 속으로 그러겠지. 역할지각 기본 뼈대였다. 그러면 229 쪽에 밑에 세 문제를 지금 풀어놓고 잠깐 쉬는 시간. 미랑이 어디 갔지?
자, 고등학교 가면 안양고나 양명고나 충고가 인원수가 비슷해. 학교가. 그럼 1등급이 몇 명일 것 같아, 이 안에? 몇 명? 안양여고는 몇 명일까? 이쪽은 대략 300명 전원이야. 300명 전원. 100명 중에 4명 주니까 한 12명에서 한 13명 있는 수 있으면 진짜로. 안양여고는 한 250명 근처야. 그러니까 한 8, 9명 주는 거야. 그러면 안양여고가 1등급 맞기가 더 힘든가? 어차피 비율이잖아, 비율. 인원수가 적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등수는 따기 쉽잖아. 똑같은 상황이지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예를 들면은 무슨 과목이든지 100점짜리가 중간고사에서 5명이 넘어가잖아? 그럼 시험은 더 어렵게 됩니다. 기말고사를. 100점이 5명이면은 막 98, 99 서술 답변당해서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상위권 애들이 점수가 너무 밀집돼 버리면은 진짜 잘한 애들이 손해를 봐. 실수, 사소한 미스가 등수를 떨어뜨려 버려 갑자기. 학교에서 그걸 원치 않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낼 수도 있는데 그 잘한 애들이 계속 내신 1등급을 찍어줘서 3년 내신이 1점 초반대가 나와가지고 1.1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애들 서울대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사소한 미스로 등급 2등급 한번 찍어봐. 수학을. 이거 치명타야 이거 나중에. 그런 거를 학교에서 원치 않아. 입시 때문에. 네? 그래서 100점이 한 번에 시험에 100점 10명 넘어갔다? 이거 교장실 불려가는 거야. 시험 낸 사람. 막말로. 기말 때 선생님 회의해가지고 이거 어렵게 냅시다. 이렇게 바로 회의 들어가는 거야 이거. 10명 넘어가면. 그러니까 보통 100점은 이런 학교 같으면 100점이 한 서너 명 안쪽 나오게 내야 돼 사실은. 참고로. 이번에 안양고 니네가 안양고 시험지 같으면은 그 시험 100점짜리 한 10명 좀 안 되게 나왔을 거야. 한 7, 8명 정도. 중간고사. 안양고 같으면은 아까 내가 하나 틀린 애가 뭐 한 자릿수라고 했잖아. 100점이 있어봐야 한 두세 명이었겠죠. 뭐. 있어봐야 두세 명. 실제로. 안양고 시험지로서는 지금 니네가 봤던 그 시험지가 평균적인 난이도라고 봐도 돼. 평균적인 난이도. 이해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을 봤더니 얘가 4등급이고 얘가 5등급인데 수학을 1등을 맞은 거야. 그죠? 그럼 수학 선생님은 이 학생한테 칭찬해 주겠죠. 아, 열심히 잘했어. 근데 전체 학생을 뭐 관장한 학생주의, 학년주의 입장에서 이 학생 약간의 미운털이야, 미운털. 얘가 괜히 우리 학교 살골 학생들의 등급 하나 까먹은 거야. 지가 수학 이거 맞아가지고 이걸로 서울대 갈 거 아닌데 얘가 잘 하나 뺏은 거야. 그런 입장도 있는 거야, 학교 입장에서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 대놓고.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입시에 신경 쓰는 학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야, 우리 학교 뭐 서울대 몇 명 가든 어쨌든 관심 없는 선생님들 있죠. 그런 학교도. 그 학교는 별로 관심 없죠. 자, 여기 걔는 확인 체크는 잘했을 것 같고, 자 이제부터 할 내용이 이제 어려운 내용이다. 내용도 좀 어렵고, 그 이해시키는 나도 좀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론을 외워야 되는데 최대한 이해를 시켜볼 거니까. 자, 이제는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보다 크다의 두근에 대해서 두근 알파, 베타가 1번 두근 모두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다. 두근 모두 뭐 3보다 크다. 약간 이런 느낌. 두 번째, 두근 모두 p보다 작다. 3번,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두근 모두 양수다, 두근 모두 음수다, 두근이 모두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그
풀이하고는 완전 다른 풀이를 써야 돼. 다른 접근할 건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대해 정리할 건데 결국 앞에 방금 배웠던 내용이 이 방법 안에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러므로 굳이 하나를 기억할 거면 아까 거보다는 지금 배우는 거를 익히는 게 나아. 굳이 하나를 기억하고 하나를 까먹을 거면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보자. 그러면 두근이 특정한 값 P보다 크다. 근이 어디 있냐 이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주제라고 해. 근의 분리. 주제가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고 근의 분리는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쯤 있는가. 왜 분리라는 주제를 썼을 것인가는 근이 P값보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P값보다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로 접근합니다. 그래프. 그래서 앞에다가 fx를 둘 겁니다. 그리고 a는 0은 아니었죠? 그런데 방정식이다 보니까 내 편의상 얘가 혹시 음수면은 양변에다 마이너스 취하면 되잖아. 이거 양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편의상 a가 양수인 걸 가지고 저걸 익혀볼게. 알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는 이 두근 알파 베타는 2차 함수 y는 fx의 뭐야? 이 두근 알파 베타는 2차 함수의 뭐다? 생각해 뭔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은 2차 함수의 뭐다? 경진이 뭐? 2차 방정식의 두근은 2차 함수의 뭐다? 갑자기 함수가 들어왔지 않냐? 함수 위의 점들 중에서 fx가 0인 거니까 y값이 0인 점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x 절편이야.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할 건데, 그리고 a를 양수로 둔 거니까 앞볼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을 잡았을 때 x축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습니다. p가 있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있는 거야. 근데 두 근이 있죠. 현재 두 실근이.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이랑은 두 점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긴 하는데 p의 오른쪽에서 두고 만나는 소리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야 여기가 알파, 베타 나오면서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런 개형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식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겁니다. 식으로는. 자, 첫 번째. 아까와 동일하게 두 실근이 존재를 해줘야 돼. 두 실근이. 앞에 서로 다른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이해되지? 당연히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두 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자, 잠깐 봐봐. 2차 함수는 이 축이라는 게 있죠? 축, 대칭축. 그러니까 축의 왼쪽에 한 근이 있고 축의 오른쪽에 한 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맞죠? 이게 축의 왼쪽 근과 오른쪽 근 두 개를 다 P의 오른쪽으로 넘기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은 일단 대칭축이 P의 오른쪽으로 밀려야 돼. 왜? 그래야만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근이 P의 오른쪽에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근을 P의 오른쪽으로 밀려면은 이 오른쪽 근인 베타를 일단 P보다 오른쪽에 두려고 해. 그럼 대칭축이 P보다 커버리면은 그보다 오른쪽에 있는 베타는 P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거는 P보다 대칭축이 커야 됩니다. 대칭축. 그럼 축은 뭐냐? 축이라는 게 2차 함수에서 축이 뭐였냐면 꼭지점에 x좌표였잖아. x는 하고 요 자리에 오는 게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 축의 방정식 외워야 되잖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눈다. 이렇게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p보다 축이 크다. 이제 식으로는 이제 p보다 크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마지막에 다루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은 생겼고 오른쪽 근은 P의 오른쪽에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P가 있고 축이 여기다 내가 그렸어. 그러면 내가 근을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근이 여기 당연히 P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축의 오른쪽에 있는 이 근은 P보다는 오른쪽에 와 있지 당연히. 맞죠? 얘는 확신됐어. 근데 이 축의 왼쪽에 있는 이 근 알파가 문제거든. 알파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알파가 P의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P가 왼쪽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 왼쪽 근조차도 P의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알파가 P의 오른쪽에 있을 때와 P의 왼쪽에 있을 때를 구분하는 게 이 근이 여기 지나갈 때 이런 순간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맞죠? 이 순간이 P, 0 지나갈 때잖아. 그래프가. 이해돼? 왼쪽에 있는 근이 딱 P에 있을 때가 바로 P에서 함수값이 0 나올 때야. P, 0 지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개형이죠. 이런 개형. 오른쪽에 생겨되니까. 이거랑 이거를 구분 짓는 게 바로 여기 P에다가 세로선을 딱 그어봐. 그러면 P랑 X에다 P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내가 원하는 그래프 같으면 위로 가 있습니다. 위로. 이 그래프는 FP가 양수인 겁니다. P, 양수가 나와야 돼. P, 양수. 이런 그래프 같으면은 P를 집어넣으면 음수로 나와야 돼. 이 점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FP가 음수인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두 근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축을 P 오른쪽으로 밀어서 오른쪽 근을 일단 멀리 보낸 거야.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근을 P 오른쪽으로 넘기려면은 이 P의 함수값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이 그래프를 이 상태보다 더 위로 끌어올려줘야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밀리잖아. 이렇게 그래프 요즘 이렇게 하잖아. 그래프를 올리면은 X축과 만난 교점이 P 있던 게 점점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P에서 함수값을 위로 끌어올려주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왼쪽에 있는 근이 P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할 거는 세 번째가 P의 함수값 FP의 값이 0보다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실근이 모두 P 오른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3단계를 따져야 돼요. 연립이에요. 이것도 연립. 아까 비슷하긴 합니다. 뭔가 판별식이 들어오고 어떤 부등식 두 개를 따지는데 아까는 합곱을 따졌는데 이제 합곱이 아니고 대칭 축을 P의 오른쪽으로 민다. 하나. 그 다음에 P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왜냐면 요점 좌표가 P, FP인데 그 점이 X축의 위로 가 있잖아. 위로 가 있다는 말 자체가 요놈의 부호가 양수란 말인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된 상태보다는 좀 더 위로 올려줘야만 근이 오른쪽 밀린다. 알겠죠? 나는 최대한 이해를 시켜봤고 그 다음에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결론을. 책에서는 이런 얘기 없어. 그냥 이 세 개를 따져라. 그냥 따져라. 외워서 하는 거야. 대부분 다. 따지는 게 판별식, 그 다음에 P랑 축의 위치와의 대소관계, 그리고 P라는 점에서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근의 분리에서 두 근이 존재하는 곳이 P보다 오른쪽이라는 말에는 P의 오른쪽에 있는 요 범위 안에 근이 들어오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두 근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끝에 있는 값이 P인 거야. 이 범위의 경계에 있는 값이 P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말 할 때 이 P라는 이 값을 경계값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경계값. 그래서 경계가 P라고 합니다. 알겠죠? P가 경계값이면은 FP는 뭐냐? 경계가 P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래서 FP는 경계값에서의 경계값, 정확히는 뭐 P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부호를 봐야 된다. 부호. 크다 작다 보다.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 경계값하고 축의 대소, 그리고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빨라집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벳에 대해서 모두 p보다 작대. 그러면 개형을 빨리 그린 겁니다. x를 잡고 이쪽에다 p를 잡고 앞볼 그래프로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 줘야, 그래야 이 두근 알파벳가 p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p의 왼쪽에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의 끝에 있는 이 p를 경계각이라고 한다. 경계각. 자, 따지는 거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축하고 p형입니다. 이번에는 축이 p의 왼쪽에 와야겠지. 판별식은 0 이상이겠고, 그래서 이때는 축이 p의 왼쪽이다. 여기가 뭐 작다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p축, 축 p 일부러 보는 모양처럼 보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계값 p에서 함수값의 부호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fp는 이때 양수죠. 이 세 가지를 본다. 열립. 판별식 D의 부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하고 그 다음에 경계값하고 대소. 그 다음에는 fp의 부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말은 x축이면은 두근이 어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사이에 p가 있대. 이런 거는 함수를 먼저 그립니다.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건데 이 근 사이에 어딘가에 p가 있대. p가 그럼 요 어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긴지 아니면 이쪽인지 모르죠. 그죠? 자, 그러면 판별식은 어떠할까? 판별식은 두 근이 있었을 거 아니야. 0보다 크거 나왔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축. 아까처럼 축하고 p하고 축하고 p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축은 여기 있거든? 가운데? 이게 축이야. p는 축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 두 근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 축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아까 앞에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합의 부호를 확인할 수 없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뭔지 몰랐잖아. 비슷하게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버리면은 이 p하고 축의 대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따집니다. 못 따져. 마지막 세 번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집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p를 집어넣으면 이게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점이. 그러니까 fp는 음수입니다. 일단. 알겠죠? 이거 결립하는 건데 아까 곱의 부호가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판별식 안 따졌잖아. 자동 성립. 합의 부호는 애초에 따질 필요 없었고 곱만 따져 끝났잖아. 비슷하게 해도 얘만 따집니다. 얘만. 판별식 자동 성립이야. 이게 성립하면 이거 자동 성립이야. 그러니까 이걸 따진다고 답이 틀릴 건 아닌데 헛수고란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여기 p가 어딘가 있습니다. 그럼 fp가 음수라는 말은 이 선상에다가 그래프의 점이 어딘가 지나가잖아. 그럼 fp가 음수가 되면은 p, fp라는 그 fp가 밑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 점이 밑에 쪽에다가 점을 찍으라는 소리잖아. p 밑에다가 위에다 찍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블록이라는 게 전체 깔렸단 말이야. 양수. 그럼 얘를 지나가면서 앞볼 그래프를 100개를 그려봐. 이렇게 그리든. 그럼 여기 있죠? 둘 사이에 p 들어갔죠? 또 이렇게 해봐. 그럼 여기 있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라 전체가 깔린 상태에서 x축 아래쪽을 점을 지나가는 순간 앞볼 그래프는 양쪽 끝에가 다 하늘로 올라가잖아. 위로 쭉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앞볼 그래프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x축을 두 번 뚫어야 돼. 두 번을 어쩔 수 없이. 이해되지? 그런 의미에서 판별식이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유형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뭐야? 이거 제일 쉬운 거야. 이걸 또 따지고 있으면은 쉽지 않겠죠. 또 똑같겠지.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만 따져도 쉽고 안 한 사람은 헤매고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저기
228쪽입니다. 228쪽. 228쪽에서 세 번째 그래프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있죠? 거기에 FP가 없다 써 있죠? 이게 성립하면은 판별식이 자동 판별식보다 크거나 같다가 자동 성립한다. 이거 써봐라. FP가 음수가 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동 성립. 앞볼 그래프다 보니까 X축 아래에 있는 점 한 개를 지나가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면서 양쪽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근은 P보다 작고 다른 한근은 P보다 크다. 와 똑같은 말이야 이거. 생각해봐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는 두 근 중에 하나는 P 왼쪽이고 하나 오른쪽이라는 소리야. 그렇게 되니까 P가 가운데 있는 거라고. 알겠죠? 이 둘은 같은 말이야. 학생들이 이렇게 주면은 잘 알아듣는데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크다 그러면 뭐였지? 이건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근을 묶어가지고 4번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P보다는 Q가 크도록 할게.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존재하면은 얘가 X라고 치면은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다고 치면은 요 사이에 두 근이 오라는 얘기잖아. 이런 그래프겠죠, 이런 그래프. 맞죠? 여기가 알파, 베타. 그죠? 그럼 이게 완전 새로운 내용 같지만 잘 보면은 여기 가리고 봐봐. 두 근이 모두 P랑 Q 사이에 오려면은 두 근 모두 P보다 큰 거야. 이쪽 가리면 두 근 모두 Q보다 작은 거야. 이해돼? 요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 연립한 거야. 연립. 여기는 이제 Q라고 잠깐 바꾼 상태에서. 알겠죠? 따라서 여기를 관찰해봐. 두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은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 축 마이너스 1분의 B. 이 축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는 입장에서는 축이 P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그지? 이렇게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는 입장에서는 축이 Q의 왼쪽에 와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축은 Q보다 작다. 결국 이 축이 이 P와 Q의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이 사이 어딘가에. 알겠죠? 이 연립으로 온다는 얘기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을 보였는데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는 입장에서는 P의 함수값이 위로 올라가 있었죠, 양수.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는 입장에서는 Q의 함수값이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이 글이 존재하는 범위 끝에 있는 경계값이 P랑 Q 두 개가 경계값이야. 그래서 경계값에서 함수값을 둘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FP가 양수고 그리고 FQ도 양수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총 4개 연립이야. 4개. 완전 새로운 얘기 아니고 요 두 개 동시 만족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간다. 문제로. 아까 오늘 2시간짜리 수업이지. 맨날 이거를 내가 놓치네. 네, 시간이 모자랄 뻔했는데 모자라지 않겠다. 230번 갑니다. 깜지를 쓴 어쩌든 요 내용을 암기해야 돼. 두 근이 모두 몇보다 크다, 몇보다 작다. 이거 근의 분리입니다. 근이 어디쯤에 있는가. 뭘 따진다?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리라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세 가지를 읽어주면 됩니다. 판별식의 부호, 축하고 경계값 P와의 관계 누가 큰지, 그리고 경계값 P에서 함수값 신
FP의 부호를 따져준다. 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대놓고 이게 근에 불립니다. 이거. 두 근 모두 1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근해을 써가지고 두 근을 구해가지고 모두 1보다 크다. 연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 근해을 쓰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식이 나옵니다. 연립부등식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프 개형으로 한다고. 그래서 보자마자 여기다 fx 둡니다. 그리고 앞볼 그래프인데 이 두 근이라는 거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 따라서 x축지 긋고 1보다 크다며 여기다 1 딱 찍고 이렇게 갔겠죠 그래프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따질 거는 판별식의 부호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 문제 다시 읽습니다. 잠깐. 왜? 0을 넣어야 되나 말야 되나 읽으려면 다시 읽어봐. 요 앞에 뭐 없지? 서로 다른 두 근 없죠? 그 판별 등호 넣는 거야. 서로 다른 붙으면 등호 또 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입니다. 축. 두 근이 1보다 클 거니까 이 축 자체가 1의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 축인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경계값이 1이거든 1. 1에서 위로 올라가 있잖아. F1은 양수인 거야. 요점이 1,F이니까 요게 양수라고 플러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 요 세 개 연립인 거라고. 이게 식이야. 그다음부터 하나씩 A, B, C에 관해서 바꾸겠죠. 자, 판별식은 바로 가자. 4분의 T는 A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더 3이죠. 근데 이거 부등식 풀 거니까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A 마 3 이고 그게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풀어주면은 바깥쪽이죠 두 근에 A가 1 이하거나 또는 A가 3 이상이죠.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1보다 축이 크다. 자 1보다 크다 축인데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뭐였죠? 정원이?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축방 모르면 죽방이라고 했지? 네.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그게 좀 어려운 사람은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잘 구하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a잖아. 2a. 그걸 2로 나눈 거야 그냥. 되겠죠? 생각해봐.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넘어가고 이게 a네 그냥. 이게 1보다 크다 a죠? 이게 2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F1. F1은 여기다 1 넣으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1. F1. 1 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보다 크대. 얘가 2A입니다. 그래서 2A가 크다.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2가 있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겠네. 얘가 3번입니다. 이 세 개 연립하라는 소리야. 하나, 둘, 셋.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같은 식이네 이거. 하나 버리자.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죠?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지. 맞구나. 자, 1번부터 한다. 1번. 자, 1의 왼쪽과 3의 오른쪽이야. 1번. 2번은 1의 왼쪽이야. 1의 왼쪽. 1의 오른쪽. A가 1보다 크다. 그럼 2를 포함하지 않았죠. 포함하지 않고 올라가서 쭉 가잖아. 2번.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긋났잖아. 한 점도 안 겹치면 여기는 안 나왔어. 해가. 여기서 해가 나왔겠죠. 여기만. 겹치는 게. 답은 A가 3 이상에다가 정답이 되겠네. 됐죠? 그럼 274 같으면은 두 근이 모두 마사보다 크다니까 뭐 다르지 않죠? 숫자만 좀 바뀌었잖아. 넘어가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같으면은 잠깐 해볼게. 식만 해볼게. 이게 fx 잠깐 두시고 여기에 맞는 그래프 개형부터 그린다고. 자 x축 잡고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며. 이쪽에 1이 있는 것이고 앞볼 그래프인데 이렇게 지나갔겠죠. 알파 베타. 그럼 식은 판별식은 0보다 여기 두 앞에 뭐 없잖아. 0 이상이죠. 식은 두 개. 두 번째 축. 얘가 축인데 두 근이 1보다 작으려면은 축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경계값이 1이니까 1의 함수값이 위로 올라가 있다니까 F1이 0보다 크다. 식 세우고 연립하면 돼.
이걸 쓰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쓰는 게 공부인 거고 그 뒤 푸는 거는 그냥 단순 연산이 단순 연산. 연산. 알겠죠? 공부를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이 식을 항상 시간이 좀 지나도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식은 책에 있는 그대로 갖다 베껴놓고 계산만 해. 이거 아무 공부도 아니야 이거. 이 식을 이렇게 해. 이 식. 왜 이걸 세 개를 따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근 모두 마이너스 작다. 이것도 바로 여기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너네한테 맡기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응용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 0과 2 사이에 있다. 두 근이 몇과 몇 사이니까 이것도 근이 어디쯤에 있는가? 실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 얘기라고. 그럼 x축을 잡고 0 찍고 2 찍고 요 사이에서 근이 생겨야 돼. 앞볼 그래프인데 fx.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축은 여기 있죠? 그래서 세 개 따지죠. 첫 번째 판별식. 요 두 앞에 없으니까 판별식은 0 이상 중근 허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 위치에 대볼 건데 이 축이 0과 2 사이에 갇혀 있다는 얘기야. 사이에. 그러니까 0보다 큰 축이야. 그리고 2보다 작은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인데 이 0과 2가 모두 근이 존재하는 이 범위 끝에 있는 경계에 있는 값이야. 여기서 함수값 양수죠. 그래서 F0 양수, F2도 양수. 이렇게 총 4개를 따져줍니다. 계산해 지금부터. 자, 판별식은 짝수가 아닙니다. 그냥 D는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C 9 플러스 바뀌면서 바로 n-1죠. 여기까지가 정리되면 m제곱에 4m 그 8m 그 다음에 4에다가 4 빼니까 0이네. 여기까지인데 민수분해하면 m의 n 플러스 8인데 여기까지가 0 이상이었죠. 벌어지는 값이네.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8하고 0이죠. 따라서 m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이거나 또는 m은 0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정리한 거.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만 잠깐 찾아라. 축 두 근의 합까지가 n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이렇게 합시다. n 플러스 2를 2로 나눈 게 축이야. 그 값이 0보다 크면서 작다인 거라고. 난 m의 범위에 가야 되니까 일단 세 별에다가 2를 곱합니다. 0 그대로. 이쪽은 n 플러스 2, 이쪽은 4가 되겠죠. 부동 안 바뀌고. 그 다음 2를 빼주겠죠. 마이너스 2가 되고 m 되고 이쪽이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m이 작다 이게 두 번째. 그죠? 마지막으로 F0. F0은 함수에 0을 집어넣은 거니까 상수항 부분이죠. 마이너스 m 플러스 1. 근데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m은 작다 1이고 F2도 봐야 되겠죠? F2는 2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2. 그래서 뺀다 m 더하기 1. 정리하면 마이너스 2m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4 빼기 4는 날라가고 1 하나 남았죠. 1. 양수. 따라서 m은 작다 3분의 1 나오죠. 이렇게 두 개. 여기가 지금 디귿이다. 3번. 그죠? 1번, 2번, 3번 연립해야 되니까 일단 3번부터 가겠습니다. 3번.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연립하면 얘로 나온다. 3분의 1보다 작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 요 사이에 얘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 2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2번과 3번 연립한 결과는 여기 있죠. 아직은 그거하고 얘 결승전이야. 마지막으로. 자, 마이너스 8의 왼쪽 이쪽에 있지. 이거 안 겹치네 얘랑. 넘어가고 0 이상. 0 이상이면은 0이 요 사이에 있잖아. 네? 0 찍고 그 포함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색칠된 부분하고 여기 안에랑 연립하게 되면 딱 여기 나오네요. 여기. 그러니까 0 이상이면서 m이 작다 3분의 1 쓰겠죠? 등호부 잘 확인하시고 이게 마지막 답이죠. 그렇죠?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지금 여기 주제가 하는 말이고
그 뒷풀이는 연산이다. 이 식에서 등호 같은 거가 빠뜨리 많은데 이런 특히 이런 부분 서로 다르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과 3, 4 있다. 위에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 숫자만 바꿨잖아. 그 다음 문제.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라는 말은 x축 위에 두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사이 어딘가 2가 있다. 이거잖아. 그러면 경계값의 함수값의 부호를 먼저 따지면은 내려가 있죠. F2는 음수가 되고 일단 그다음에 이 축 대칭축은 이 대칭축하고 2랑은 대소를 알 수 없다고 그랬지. 넘어가고 이쯤 되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건데 어차피 성립이다 소리야. 요거만 따지자고. 공부 안 한 사람하고 얘기 안 해 이제. 선생님 왜 판별식을 안 따집니까? 이 얘기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야 더 이상. 모르겠으면 깜찍스러운 말밖에 안 할 거야 지금부터. 정말 진짜 시간 투자 많이 해서 이해시켰기 때문에. 자, F1은 여기 이 어라운 소리야. 그러면 4 마이너스 2배의 n-4의 뭐 제곱이 그냥 원래 있었고 플러스 2n 여기까지가 F2인데 요게 이제 음수를 풀어라.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 네. 자 마이너스 2n 제곱 이쪽에서 마이너스 8m인데 나갈 때 16m 16m에서 1 더하면 18m이야. 상수항은 이쪽에 지금 16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30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마이너스 28이야. 작다. 마이너스 2로 엮고 나면 m제곱에 마이너스 9m에 플러스 14가 이제 크다가 되겠죠? n 마이너스 2 n 7 까지가 0보다 크다. 따라서 m은 작다. 이거나 또는 m은 크다 7 이렇게 풀리겠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요거 하나 준 거야. 요거 하나 알아듣고 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문제 거의 꼼꼼하게 다 풀어봤다. 숫자만 바꾸는 것들만 좀 겹치는 거 넘어갔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살짝 읽어보면서 식만 잠깐 생각해보자. 칠판 다 봐라. 수학이 이제 연산에 자신이 좀 생기면 나는 아까 이런 거 쓰고 있으면 뒤는 다 자연스럽게 나 풀 수 있는 사람이다 가 되면은 이런 식을 세우고 그냥 딱딱 넘어가도 되는 거야. 공부할 과목 되게 많잖아. 그치? 연산이 느리고 부족한 친구들은 이 뒤를 계속 가야 되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다. 뭐야? 두근이 모두 음수다. 알파 음수, 베타 음수니까. 세 가지 따졌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모두 음수니까 합이 음수고 곱은 양수다. 이거 있지? 곱이 양수인 것 중에서 합이 음수다까지 가야 음수잖아. 음수. 그 다음에 따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 모두 1보다 크다. 간 거잖아. 방금 한 거에 넘어갈게. 그 다음에 두근사 1 있다. 2차 방정식에 두근사 1 있다. 1. 딱 요거 하냐. 그럼 슉 내려가 있잖아. F1이 음수다로 끝난다고. 제일 쉬운 거. 자, 242번.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1번. 두근의 부호 반대다. 여기까지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로 끝난다고 그랬지. 추가 조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이쪽이 더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합의 부호 얘기인데?를 떠올려야 됩니다.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음수 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러면 더하면 음수 나와야 돼. 알겠죠? 만약에 서술형이라면은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은 그 중간 과정을 비약한 거일 수 있거든. 이럴 때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면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0을 기준해 가지고 왼쪽 근을 알파, 오른쪽 근을 베타 이렇게 설정하면 돼.
나는 양의근을 베타로 음의근을 알파로 보겠다. 라면 음수인근의 절대값은 알파 절대값이야. 양수인근의 절대값은 베타 절대값이야. 그리고 이쪽이 더 크다잖아, 크다. 이거 요거잖아. 그럼 알파는 음수니까 절대값을 나갈 때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양수니까 그대로. 이게 넘어가 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죠? 맞잖아.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그리고 양수인근에 대해서는 양수인근은 절대값 얘기를 안 해도 된다. 음의근의 절대값이 양의근보다 크다라고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양의근은 절대값 치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절대값 얘기를 음의근에다가 붙이기도 한다고. 알겠죠? 넘어가고 똑같은 말이었고 자 244번 요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살짝 244번 별표 3개 쳐라. 지금까지는 두근이 모두 몇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몇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두근을 묶어서 말했거든. 묶어서. 근데 여기는 두 근에 대해서 한 근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한 근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두 근의 범위를 두 근이 존재하는 두 근의 위치를 각각 준 거 있잖아. 각각 주면 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죠? 두 근 모두 몇보다 크다 이게 아니잖아. 그죠? 이럴 때는 각각 주게 되면 경계값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작성합니다.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로 접근한다. 부호로 접근. 아까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뭐 작다, 사이에 뭐 있다 할 때 항상 동일하게 따지는 게 경계값 P에서 함수값의 부호였죠. 항상. 그건 들어가잖아. 판별식은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이건 항상 들어가.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fx 두고랑 x 딱 잡고 이 상황 이걸 만족하는 fx 그래프 그려봐. 근의 위치, 근의 분리 얘기는 항상 그 조건에 맞는 그래프부터 살짝 끄적거려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읽어주는 거야 그냥. 오른쪽에도 그렇게 써있죠 가이드에. x축에다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먼저 찍는 거야. 자, 이 수들을.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알파가 하나 있고 0과 1 사이에서 베타가 있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분명히 두 개 지나가는데 요 사이에서 한번 지나가고 요 사이에서 한번 지나가라. 그런 말인 거야. 근의 위치를 각각 따로 따로 준 거라고. 그래프는 뭐 이런 모양일 거야. 이런 모양. 당연히.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로 접근한다. 그럼 이 문제에서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게 뭐 있을까? 경계값이 뭐냐? 여기서 근이 존재하는 그 범위 끝에 있는 값, 근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의 끝에 있는 값이 경계값이라고. 뭐야? 알파 입장에서는 뭐야? 마이너스 0이죠. 베타 입장에서는 0과 1이죠. 그러니까 경계값이 3개야. 3개. 이제 읽어줘 그래프에서. 자, f-1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니까 그 다음에 f0의 부호와 f1 부호를 읽어주겠다고. f-, 역시 올라가 있잖아. 0 내려가 있잖아. 1 올라가 있잖아. f1 양수, f0 음수, f1 양수. 이 세 개 동시 만족하면 끝나겠다 소리야. 그러면 판별식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물어볼 수 있죠.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저 한 개만 딱 지나가도 X축을 뚫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서. 알겠죠? 아래에 있는 저 하나만 지나가면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성립해야 돼. 안 따져. 그럼 축은 따지냐 안 따지냐? 축이 지금 분명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죠? 근데 그 축이 0보다 오른쪽인지는 알 수 없어. 왜 두 근 사이에 0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축도 안 따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 세 개를 동시 만족하는 상황을 내가 먼저 그려볼게.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자, 그러면 F-1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이 선상에서 점이 찍힐 건데 이 위쪽에 찍힌다는 소리야, 적어도. 그래프가. F0 양수라는 말은 이 선상의 어딘가를 그래프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서 지나간다는 소리야. 이래서는 양수로 돼 있다. 어딘가 지나간다, 어딘가. 이렇게 해볼게, 내가 그냥 이렇게. 위로가 있고 내려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세 점을 지나가는 이차 함수라고 앞볼 그래프. 그런 그래프를 100개를 그려봐. 네? 이렇게 이어질까 이렇게 당연히. 이게 꼭지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그럼 내려가면서 여기 뚫어야 돼. 여기 뚫어야 돼.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 사이 뚫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동으로 이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 걔가. 그래서 이것만 따지면 되겠다고. 이게 변형 문제일수록 정규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푸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겠죠? 이런 문제도 있다.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는 0과 2 사이 있고 베타는 4와 5 사이 있다. 이렇게 준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은 0, 2, 4, 5 체크하시고 요 사이에서 하나 요 사이에서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런 그래프잖아. 그래프. 그러면 0에서 함수값 양수, 음수, 양수 따지면 돼. F0은 양수입니다. F2는 음수입니다. F4는 음수입니다. F5는 양수입니다. 이거 연립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값에서 함수값 소는 안 빠져.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알겠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또 다른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다. 요거는 조금 니네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하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아까 내가 처음 배웠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그 얘기가 두 번째 배웠던 그 PQ 나오는 그 내용 안에 있다고 그랬지? 네? 요거를 한번 보자. 이 문제를 가지고 볼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아까는 판별식은 0 이상이다. 서로 다른 없기 때문에 알파 더 베타는 양수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다 했지? 그러면 요게 이제 PQ 나왔던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뭐 Q보다 작다 그 얘기로 한번 이 문제 해석해봐. 두 근 모두 양수라는 말은 두 근 모두 뭐보다 어떠하다랑 같은 말이야 이거. 두 근 모두 양수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이거.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정원이 뭐 들어가야 돼? 정원이 한다 저기. 문제가 뭐 들어가야 돼? 0이야 0. 양수 음수는 0 기준이야. 그렇지? 왜냐면 여기 0이 있고 그 오른쪽에가 와야 양수잖아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0의 오른쪽에 두 개 있다 그 말이야. 0보다 크다는 거야. 크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풀어보자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풀어봅시다. 자, 0을 찍고 앞볼 그래프잖아 fx.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둔 거야 알파 베타. 그러면 따지는 게 판별식이 여기서 따져가지고 4분의 d가 k 플러스 1제곱에서 마이너스 k 마사냐.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입니다.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가 0 이상입니다. 그죠? 따라서 k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또는 k는 1 이상입니다. 이게 1번. 두 번째 못 따진다? 축이 경계값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게 B값이야. 자, 그럼 축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합인 2 곱하기 친구가 쓰면은 0보다 크다 축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축이 합인 얘를 이론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야. X는 K 플러스 1 축이라고. 얘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죠. 이게 2번이야. 마지막으로 경계값에서 함수값을 보니까 여기서 따진다고 이렇게 0, F형 F형이 0보다 크다 따질 건데 F형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입니다. 그래서 K 플러스 3이 양수인 거거든. K는 크다? 마이너스 3이죠? 이거 연립해주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접근을 좀 달리하고 있지만 부가 양수다 음수다는 그 경계값을 0으로 준 거야. 0. 마지막 거 해보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를 방금 마지막에 배웠던 그 PQ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봐. 두 근이 어떠하다 이런 얘기야. 잘 봐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무슨 말일까?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살펴봐봐. 무슨 말일까? 저 상황에 맞는 그래프 살짝 그리고 쳐다봐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Q보다 작다? 두 근 사이 뭐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 두 근이 0보다 큰 거랑 작은 거 있잖아. 0 있고 뭔가 이렇게 돼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잖아. 음수 양수. 그 말은 뭐야? 두 근 사이에 0 있다 이거야. 응? 두 근 사이에 0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 있잖아. F형을 끝난 거야. F형. F형이 K 플러스 3이야. 그게 음수다. 끝났다고. K가 작다 봐서. 이해네?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봐야 진짜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비슷한데 앞에 걸 써야 되는지 처음에 배운 걸 쓸 건지 두 번째 배운 걸 쓸 건지 이게 따로따로 얼마 안 돼. 네, 두 번째 배운 내용 안에서 이 두 분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를 좀 깨우치는 얘기고. 네. 자, 내가 대부분 다 설명했어. 자, 지금부터 245번. 245번. 거기 있는 거 한번 풀어봐.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뒤에 방정식에 두 근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뒤에 방정식은 해가 금방 나오잖아. 2하고 3. 그죠? 2하고 3. 두 근 중에 적어도 한 개가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 뭐 그 말하고 있는 거야. 뭐 뒤에 필요 없어. 그죠? 이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 근데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은 많아봐야 두 개거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개라는 말에는 한 개나 두 개란 소리죠. 한 개나 두 개. 한 개만 존재하는 상황과 두 개만 존재하는 상황을 따로따로 나눠서 풀어가지고 합쳐보면 되는 거야. 그거 집에 가서 해와. 다음 시간에 이건 풀어줄게. 자, 숙제는 단톡방에 썼는데 뭐 당연히 개념 원리와 RPM 2차 부등식이라는 대단원이 끝났어. 그래서 두 책과 연습 문제까지 포함해서 풀어와야 됩니다. RPM이 한 세 장쯤 되려나 싶다. 그 다음에 시험지, 아는 시험지 풀어보라고 그랬지? 여기까지.